안녕하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 지구 궤도 위를 날고 있는 인공위성의 절반 이상이 단 한 민간 기업 소유라는 사실을 2024년 기준 스페이스X는 지구 저궤도에 6,000개가 넘는 위성을 띄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우주기관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위성 숫자를 이 회사는 단 몇 년 만에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달 수십 개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속도에 나머지 세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인터넷으로 돈을 번 32살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나사 웹사이트에서 화성 탐사 계획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머스크는 직접 로켓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로켓 사업에서 살아남은 민간 기업은 역사상 단 한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스페이스X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4번의 발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로켓인 팰컨 1은 발사대에서 불이 붙어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회사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겨우 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08년 9월, 네 번째 팰컨 1이 발사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로켓은 떨리는 듯 하늘을 가르며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초로 민간 기업이 만든 액체연료 로켓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사 통제실에서 직원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머스크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해 나사는 스페이스X에 계약을 맡겼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보내는 임무였습니다. 회사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스페이스X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우주산업의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구조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 비행기를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주산업은 수십 년 동안 그 방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 상식을 깨기로 했습니다. 팰컨 9 로켓의 1단 추진체, 그러니까 로켓의 아래쪽 엔진 묶음 부분을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폭발하고 넘어지고 바다에 뒤집어지는 시도 끝에 2015년 12월 21일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발사된 팰컨 9의 1단 추진체가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장으로 정확히 돌아와 수직으로 착륙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였습니다. 이후 이 기술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드론십, 즉 바다 위에 떠있는 자율 착륙 플랫폼 위에 로켓이 스스로 내려앉는 장면은 이제 스페이스X 직원들에게 일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2024년 스페이스X는 팰컨 9 로켓으로 130회 이상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입니다. 그리고 그 로켓 중 일부는 이미 20번 이상 재사용된 것들입니다. 반면 같은 해 나사의 우주발사 시스템 SLS는 단 한 번도 날지 못했습니다. 보잉이 수조 원을 받아 만들고 있는 스타라이너 캡슐은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올라갔다가 문제가 생겨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비행사들은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실패한 경쟁사의 우주비행사를 민간 기업이 구출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스페이스X 내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속도를 꼽습니다. 이 회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실패하고 그만큼 빠르게 고칩니다.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로켓 제조에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기존 우주 기업들은 로켓 하나를 만드는데 수년을 씁니다. 완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니 절대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반면 스페이스X는 스타쉽,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을 개발하면서 연속 폭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이 오히려 뉴스가 됐고 데이터가 됐고 다음 버전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재료가 됐습니다. 2024년 10월 스타쉽의 슈퍼헤비 부스터가 발사탑의 기계 팔, 이른바 젓가락 팔에 잡히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수십 층짜리 아파트만 한 로켓을 허공에서 낚아채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에는 그늘도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매달 하늘에 추가되면서 천문학자들의 망원경이 방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사진에 밝은 줄기가 가로지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수십 년 데이터가 쓸모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 저궤도, 즉 우리 머리 위 수백 킬로미터 상공은 이미 수만 개의 파편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공간이 됐습니다. 위성 하나가 파편과 충돌하면 그 파편이 또 다른 위성을 부수고 연쇄 충돌이 이어지는 캐슬러 증후군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캐슬러 증후군이란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져서 지구 궤도 자체가 사용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FAA, 미국 연방항공청은 스페이스X의 발사 허가를 여러 차례 지연시켰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때문입니다.
스타쉽이 텍사스 남부의 발사장에서 발사될 때마다 인근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두고 관료주의의 방해라고 공개 비판했고, 이 갈등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꿈꾸는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밝힌 목표는 분명합니다. 2030년대 안에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100만 명이 화성에서 살아가는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빛이 지구에서 화성까지 도달하는데 최소 3분, 최대 22분이 걸립니다. 거리로 따지면 가장 가까울 때도 5,50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거리를 스타쉽으로 날아가면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사실은 이 계획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고 데려오는 것을 일상처럼 해내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발사마다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날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때 세계 최고의 우주 강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위성이 하늘에 떴을 때 충격으로 우주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 발사 횟수는 스페이스X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블루 오리진,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궤도 발사에서 스페이스X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경쟁의 판도가 이미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종이에 화성 식민지를 그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남짓 흐른 지금 그 회사의 로켓은 이틀에 한 번씩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민간 기업이 만든 캡슐을 타고 지구를 떠납니다. 밤하늘에는 그 회사가 쏘아올린 위성이 줄지어 움직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국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성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배경이 아닙니다. 인류는 지금 막 행성 간 종족이 되는 첫 번째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주는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놀라운 우주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